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답을 찾기가 어렵거나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로 눈을 돌리면 되잖아요. 우리보다 그 길을 훨씬 앞서간 선진국들, 꼭 군사강국뿐만이 아니라 일단 사회가 선진화된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선진화된 국가들 대부분은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군 의료 자원만으로 놓고 보면 더 여유가 없어요. 한국은 징병대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 물론 군의관 선생님들이 지금은 대규모로 이제 그 장교의 길을 가지 않고 이탈을 해서 일반 병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게 컬처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전에 내가 의사가 되고 그랬으면 당연히 군은 장교로 가서 복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대에만 의사 선생님들이 입영으로 들어와요. 다 업무를 근데 시키거나 그러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굉장히 까다로운 법규나 규정 같은 것들 때문에 병들한테는 많은 리스폰시빌리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싫어해요. 빨리 복무 마치고 그냥 나갈 테니까 나 단순 업무 오무과에서 복사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사 고유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줄 테니까 이걸 좀 할래. 싫어요. 그런다고. 오히려 병사들이 지금은 근무 시간에 대한 그런 배려라든가 그런 휴식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교들보다도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군의관으로 올리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처럼 전문의를 국민 개병제 틀 안에서 확 군의료 시스템으로 잡아올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굉장히 의사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왜 근데 의료 공백이 안 생기냐면 예비역 제도를 잘 이용해서 그래요. 예비군 제도를. 진짜 실질적으로 저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병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 그리고 로얄 런던에서 있었던, 거기는 보면 액티브 듀티들이 그냥 일반 공급병원에 와서 일을 해요. 직접 현장 군인들이. 현역 군인들도 네. 똑같이 그냥 근무하다. 그러니까 현역, 예비역 구분이 없어요, 그냥 거의. 런던에서 같이 근무하던 다 뭐 중령, 소령 다 그랬어요. 특히 외상외과 분야는 굉장히 현역 군의관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 한 분은 4번이나 파병 가셨어요. 항공모함 니미츠 같은 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포드 오퍼레이팅 베이스까지 FSD 헬기 타고 기동해서 다 들어가면서 살려냈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국가에 부름이 있거나 그러면은 콜업 돼가지고 정말 어떤 전장으로나 배치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예비역 제도가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거예요. 군의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인이나 군인을 치료하는 게 그렇게 프로토콜이 차이가 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민간 의료 보도화되어 있는 부분을 군의료하고 같이 공유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체적으로 육성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군인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것 같죠, 진짜. 그래봐야 서울시 송파구 인구만큼도 안 돼요. 서울의 한 구 인구만큼도 안 된다고.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서울시 송파구에 군에 있는 것처럼 한 20개 가까운 군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이? 그리고 거기에 몇천 명의 의사들이 들어가서 다 전문의들이 막 근무를 하고 있나요? 송파구 인구가 딱 맞거든요. 지금 군 전체 병력 자원 수하고 그 인구만큼을 위해서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더 국가적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를 쏟아 넣어야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릴 거냐. 내지는 그럼 과연 그렇게 지금처럼 하는 게 맞나? 한 구밖에 안 되는 파퓰레이션인데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송파구에 의무 항공 헬리콥터가 막 6대씩 있나요? 병원이 종합병원이 20개나 있냐고요. 그만큼의 자원을 지금 넣었는데도 아웃컴이 만족스럽게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군의료가 문제가 있거나 못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이거는 원래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가야 돼요. 해군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해군에도 함정 오래 출동하고 그렇게 되면 전문 군무원분 도 아니고 그냥 그 파견 나온 기사분들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 민간 업체 그 함정을 실제 엔진을 제작하고 했었던 그 스페시fik한 중공업 회사 그런 분들이 타서 같이 임무를 뛰시잖아요. 그렇죠? 해군 자체에서 배를 만들어서 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민간의 부분들을 잘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면서 점점 경계를 없애버리는 게 뭐 민간군 협력 체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군의료로서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핵심 가치 같은 게 있다고. 그리고 핵심적인 임무,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진짜 때로는 용감하게 어디로 달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스페셜 그룹들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의료의 수준의 고도화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 전체의 의료 자원의 틀이라는 데서 봐야지, 군의료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 군의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 주체마다 다 병원 만들거든요.
국가보건처럼 보건병원 가지고 있고, 행안부는 경찰병원 또 가지고 있고, 다 소방병원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런 병원들이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그런 병원들 쫙 만들고 있잖아요. 정부 부처마다 그렇게 병원들 만들고 그러면 쉽나요? 그러니까 그건 또 군의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의료라는 그 자산을 냉정하게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 개병제라는 틀 안에서 전문의들을 다 징집하다가 이렇게 막 배치하면 그냥 천재는 다 나오니까 이제는 좀 다시 볼 때가 됐습니다. 민과 군병원의 어떤